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군산시의회가 폭행과 고성, 막말로 바람잘 날 없지만 징계사항이 없다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가 불합리한 징계 내용을 개선하기 위해 윤리강령 조례 개정에 나섰지만 일부 시의원들이 반대하고 있어 의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익산 3대 전통시장으로 불리는 동구시장이 사라질 위기에 있습니다. 수십 년 전 화재가 나면서 재건축이 추진됐지만 지난 6일 사업 기한이 만료됐습니다. 가설 건물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상인들은 익산시와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삶의 터전을 잃게 된다며 걱정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1일 화요일 종합뉴스입니다. 군산시의회가 폭행과 고성, 막말로 바람잘 날이 없지만 징계 기준이 애매하고 없다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윤리특별위원장이 불합리한 징계 기준을 강화하겠다며 윤리강령 조례 개정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일부 시의원들이 재갈물리기라며 반대하고 있어 의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모형숙 기자입니다. 제9대 군산시의회 들어 2년 반 동안 징계가 내려진 의원은 4명. 아내의 차량을 부수고 동료 의원의 뺨을 때리거나 고성과 막말을 일삼아도 고작 출석 정지나 공개 사과로 끝났습니다. 징계 기준이 애매하고 없다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습니다. 의회는 문제가 터질 때마다 재발 방지 약속을 내놨지만 징계 기준을 빌미로 동료 의원을 두둔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 의원 스스로 일부 불합리한 징계 기준을 강화하겠다며 윤리강령 개선에 나섰습니다. 공무원들뿐만이 아니고 정치인들은 그 누구보다도 이해관계에 노출이 되어 있고 높은 윤리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의원들의 윤리의식 제고와 청렴도를 높이는 방법의 하나 중에 징계표나 윤리강령을 좀 개정해서 경각심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명확한 징계 기준이 없던 폭력이나 공개 장소에서의 욕설, 고성, 막말 등을 징계 내용에 포함하고 공개 사과와 출석 정지, 제명 등으로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제명이 의결되지 않았을 때는 본회의에서 다른 징계를 의결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징계의 대상 또는 행동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표시를 했고 징계 수위에 대해서도 좀 더 세밀하게 구분해 놓았습니다. 개정안은 입법 예고 후 상임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이 재갈물리기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의원총회에서 본회의에 상정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렴도 꼴찌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군산시의회. 더 촘촘해진 윤리강령이 의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도의회 군산김제 지역구 도의원들이 새만금 신앙 운영 방식을 두고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김동구 도의원은 오늘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새만금 신앙은 군산항의 수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되는 항만으로 기본 계획에 명시돼 있다며 원포트의 당위성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제 나인건 도의원은 새만금 신항을 군산항의 부속항으로 두면 전북의 손해라며 따로 지정해 관리해야 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새만금 신항 운영 방식은 해수부의 중앙항만정책심의회가 결정합니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이 올해 착공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북도는 1.2기가와트 규모의 새만금 수상태양광 1단계 사업을 수행할 사업자 선정이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력개통 비용 문제도 관계기관들과 분담하기로 하면서 연내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민간 사업자 선정과 전력개통 비용 문제, 비리 의혹 등으로 난항을 겪어왔습니다. 새만금이 글로벌 테마파크를 만드는 데 최적지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전북연구원이 오늘 개최한 전북 100년 포럼에서 이명수 한국종합경제연구원 전문위원은 새만금 관광레저 용지를 중심으로 글로벌 테마파크를 개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를 위한 7개 추진 전략으로 선도성 프로젝트 선정, 가든형 테마파크부터 투자, 특화된 스토리텔링 구축, 랜드마크 도입, 관광 숙박과 온천형 레저풀을 결합한 물놀이 시설 구축 등을 제안했습니다.
이달 말 국내 후보도시 선정을 앞둔 가운데 오늘 전북대 삼성문화회관에서 하계올림픽 유치 성공기원 다짐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참석자 2,000여 명은 결의문을 낭독하고 화합 퍼포먼스를 펼치는 등 전북도약을 위한 하계올림픽 유치에 강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또 위원 48명으로 구성된 범도민 지원위원회가 출범해 올림픽 유치 협력 활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편 후보지 실사를 마친 대한체육회는 이달 말 국내 후보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내 학생 17만 5천여 명에게 전북 에듀페이가 지원됩니다. 전북자치도 교육청은 올해 340억 원을 투입합니다. 지원 금액은 입학지원금 초등학생 30만 원, 중고등학생 20만 원입니다. 또 학습지원비는 초등학생 10만 원, 중고등학생 20만 원입니다. 전북 에듀페이는 진로 활동에 필요한 물품 구입과 문화체험 활동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익산의 6차 식품산업 도약을 위해서는 1, 2, 3차 산업이 협업하는 통합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 같은 지적은 익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정책 토론회에서 제기됐습니다. 토론자들은 1차 농업, 2차 제조업, 3차 문화관광 등이 협업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6차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지역 대표 맛집 육성, 음식, 식품, 교육문화원 운영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익산시가 올해 악취저감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야간 조업 사업장 등 특별점검 대상 67곳을 선별해 야간 순찰 단속을 강화합니다. 또 악취 규모가 큰 통합 허가 사업장 20곳은 전북지방환경청과 함께 집중 관리하게 됩니다. 특히 악취 민원 중 76%를 차지하는 축산 악취는 중점 관리 농가 55곳을 선정해 상시 감시반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편 지난해 발생한 악취 민원은 1,455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익산 3대 전통시장으로 불리는 동부시장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수십 년 전 화재가 나면서 재건축이 추진됐지만 지난 6일 사업기간이 만료됐습니다. 그동안 시유지에 세워진 임시 건물에서 가설시장으로 운영되면서 전통시장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상인들은 익산시가 임대차 계약마저 하지 않으면 삶의 터전을 잃게 된다며 걱정하고 있습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익산 동부시장입니다. 시장 상인들은 시유지에 세워진 파란색 임시 건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부시장은 원래 지금의 임시 건물에서 10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33년 전 화재가 나 주상복합으로 재건축이 추진됐지만 외환위기 여파로 시행사가 발을 빼면서 중단됐습니다. 원래 동부시장은 이제 부지만 덩그러니 남아있습니다. 지난 6일로 재건축 기한이 만료돼 사업 추진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임시 건물에 둥지를 튼 상인들은 원래 자리로 돌아갈 수 없게 된 겁니다. 화재가 나서 건물이 화재로 인해서 무너지게 생겼다고 다시 재건축을 해야 한다고 해서 일이 임시 시장을 만들어줘서 왔잖아요. 우리 먹고 사는 터전이니까 우리 해줘야 한다 해갖고 이 식당이라고 해서 해줬는데 지금 와서 하다 보니 거기가 재건축이 못 됐어요. 또 지금의 동부시장은 가설시장이어서 전통시장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다른 시장처럼 시설 개선 등의 지원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누리 상품권이나 다이로움 지역화폐도 사용할 수 없는 열악한 상황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익산시와의 임대차 계약도 오는 5월이면 끝납니다. 1년 단위로 연장돼 매년 3,500만 원의 대부료를 내고 있지만 익산시가 해당 부지에 대한 개발 계획을 추진하게 된다면 상인들은 삶의 터전을 잃을 수 있다는 걱정이 큽니다. 임시 건물에서 33개 점포가 30년간 영업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익산시에 분양을 해달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분양이라도 받아서 계속 여기서 장사를 하기를 원하죠. 저희 상인들은 그런 입장이죠. 여기가 지금 몇십 년 동안 우리 삶의 터전이고 다른 데로 옮겨서 장사를 한다는 것도 또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이에 대해 익산시는 사실상 재건축은 어렵게 된 만큼 상인들과 향후 방안에 대해 논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조만간 현장 간담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가설시장으로 지원도 못 받는 데다 기다렸던 재건축마저 무산된 동부시장. 임대차 계약으로 현 둥지마저 언제든 사라질 수 있다는 불안감에
상인들은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KCN 최정우입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세가 심상치 않으면서 지금까지 도내에서 140만 마리가 넘는 닭과 오리가 살처분됐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35번째, 도내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11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모두 143만 마리가량의 닭과 오리가 살처분됐습니다. 한편 미국과 영국 등에서 인체 감염 사례가 나와 철새 북상 시기인 3월 초까지 긴장감은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란 선동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이 서울경찰청에서 조사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경찰청은 오늘 조 의원에 대한 고발장이 서울경찰청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접수됨에 따라 전북경찰청에 접수된 사건은 종결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진보당과 윤석열 퇴진 전북운동본부는 지난달 조배숙 의원을 내란 선동과 공무 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신영대 국회의원 선거사무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사무장의 항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지난 7일 22대 총선 당시 신영대 후보 전 선거사무장 강모 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강 씨의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신 의원은 당선이 무효됩니다. 강 씨 측과 검찰은 현재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항소를 포기할 경우 1심 판결이 최종 확정됩니다. 항소는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로 강 씨는 오는 14일까지 항소할 수 있습니다. 새만금 신공항을 비롯해 전국의 신공항 추진 계획에 반대하는 시민단체가 출범했습니다. 전국 신공항 백지화연대는 어제 국토부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15개 공항 가운데 11개 공항이 만성적자를 겪고 있다며 추가로 10개의 공항을 더 짓겠다는 계획은 백지화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새만금 신공항의 경우 참사가 발생한 무안공항보다 조류 충돌 위험도가 수백 배 더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며 신공항 계획을 폐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군산 조촌동 디오션시티에 고속버스 중간 정차장을 설치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총동 주민들은 최근 인터넷 카페에서 롯데몰 등 주요 거점 지역을 고속버스 중간 정차지로 지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 출발과 군산 도착 운행 경로에 디오션시티가 포함됐지만 직행으로 운항되다 보니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내린 뒤 다시 조촌동으로 돌아가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조촌동 인구는 지난 1월 기준 2만 6천여 명으로 군산 인구 전체의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도내주택 착공 물량이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주택 착공은 7,396가구로 전년 9,624가구보다 23% 감소했습니다. 이는 경북 다음으로 감소율이 컸고 착공 물량도 10,000가구를 넘는 충북과 전남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착공 물량이 줄어든 데는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기자재 인건비가 크게 올랐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도내 학생들의 승마 체험 활동이 지원됩니다. 전북자치도는 올해 12억 7천만 원을 들여 승마 체험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원 대상은 초중 고등학생 3,900여 명으로 한 명당 10차례까지 승마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이나 다문화 가정, 장애 학생은 전액 무료입니다. 익산 등 도내 12개 시구는 승마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검찰이 환경영향평가 자료를 폐기물 업체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송호석 전북환경청장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전주지법 형사 3부는 경찰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송치한 송 청장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이같이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송 청장은 도내 한 폐기물 업체의 특정 사업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한 평가 자료 등을 전달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과 관련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전주 세계소리축제 조직위원회는 소리축제가 트랜스 글로벌 월드뮤직 차트 TWMC가 발표하는 2024 베스트 페스티벌 워드에서 2위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습니다. TWMC는 전 세계 30개국의 매체와 50여 명의 평론가가 참여하는 음악평론 네트워크로
우수 월드뮤직 음반미 축제를 선정하며 우수한 음악을 세계 곳곳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소리축제는 음악적 다양성과 관객 경험, 환경적 책임, 사회적 책임 등의 평가에서 최상위 평가를 받았다고 조직위원회는 설명했습니다. 전북체육사의 산증인으로 활약한 이인철 체육발전연구원장이 지난 10일 오후 6시 10분에 세상을 떠났다고 유족이 전했습니다. 한국전쟁이 발발한 뒤 경찰관 모집시험에 응시에 합격한 그는 10년을 근무한 뒤 회사원으로 일했습니다. 임원으로 근무하던 그는 전주로 돌아와 호남인들의 특성은 악질적으로 폄훼한 글이 게재되자 당시 전주경찰서 사찰반장이던 이 원장은 이를 알려 도민 걸기 대회까지 열리게 했습니다. 전북체육발전연구원을 설립한 이 원장은 실록 전북체육사, 사진으로 보는 한국체육사 등을 펴냈고 전주 부사를 번역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금우빈입니다. 친환경 농업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직불금 단가가 인상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논 1헥타르당 유기농은 70만 원에서 95만 원으로, 무농약은 50만 원에서 75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또 지급 상한 면적은 농가당 5헥타르에서 30헥타르로 확대됩니다. 특히 친환경벼는 일반 벼보다 5% 높은 가격에 공공비축 및 매입이 이루어집니다. 올해부터 도내 여성 농업어인은 생생카드 자부담이 없어집니다. 전북자치도는 여성 농어업인의 문화활동 지원을 위해 자부담 2만 원이 포함된 15만 원 상당의 생생카드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이 같은 자부담이 없어집니다. 또 카드 발급 방식도 은행에서 현금 카드로 받던 것을 본인 명의의 농협카드에 포인트로 충전됩니다. 한편 신청은 이달 말까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됩니다. 군산시가 어업용 면세유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시에 따르면 7억 6천만 원을 들여 경유와 휘발유, 증유 등 유종별로 정액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희망자는 오는 6월 30일까지 군산시 수협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군산시는 지난 22년에는 9억 2,200만 원, 23년도에는 10억 8천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식품진흥원과 전북대병원이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기능성 식품 소재 개발과 인체 적용 시험 지원에 서로 협력하게 됩니다. 또 전문 인력 양성과 기업 지원 등에도 협력 체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전북대병원은 기능성 원료 시험과 인체 시험까지 식품진흥원 연구 활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군산시가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중소기업을 모집합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28일까지이며 신청은 군산 1, 2 국가산단, 일반산단, 새만금 산단 농공단지 및 중소제조업체입니다. 기숙사 이용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5년 미만의 근로자여야 하며 6개월 미만의 단기근로 계약자 등은 제외됩니다. 군산시는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정주 여건을 지원하고 장기 근속을 유도해 기업의 일자리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임차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군산시가 농어촌 주택 개선을 위해 지원을 확대합니다. 시에 따르면 신축 2억 5천만 원, 증축 1억 5천만 원까지 낮은 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는 사업 신청 대상자를 확대하고 취득세 감면 혜택도 오는 27년까지로 연장합니다. 희망자는 21일까지 건축 예정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익산 석제품 전시홍보관이 돌문화 체험 프로그램 돌랑놀랑을 운영합니다. 돌랑놀랑은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설사와 함께하는 전시관람, 익산 석을 이용한 돌판 그림 그리기, 홀로그램 체험관 관람이 진행됩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은 아이들이 석재 문화를 즐겁게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익산시는 공공형 학습관 더봄 운영을 3월부터 시작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교육발전 특구 사업 중 하나로 추진되는 더봄은 공방 웹툰, 원예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시는 본격 운영에 앞서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지역 초등학생 48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했습니다. 시는 더봄이 돌봄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학생들에게는 학습의 기회를, 학부모에게는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적인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영등이동 부녀회는 지역 어르신 섬김 행사인 사랑 시른 이웃 나눔,
따스한 우리 동네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부녀회 회원들은 다양한 반찬을 마련해 노인 세대 10가정에 음식을 전달하며 안부를 물었습니다. 군산시 보건소가 관내 노년층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마련한 소소한 운동 팔팔한 시니어 건강 프로젝트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해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건강 수명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대체로 흐리고 내일 새벽부터 저녁 사이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기온은 영하 1도에서 9도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군산은 흐리고 비가 오는 가운데 한낮 기온 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흐리고 비가 오는 가운데 낮 최고 기온 7도까지 올라 추위가 누그러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앞바다 최고 3m, 먼바다 최고 3.5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